안녕하세요. 8월 20일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칵테일 리제네논 3.29% 급등했다고 합니다. 국내선 셀트리온이 있는 부분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의 플로리다, 텍사스 두 주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무료 단일 클론 항체 센터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항체 칵테일을 개발한 제약사 리제네논 주가가 급등했다. 네, 방금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죠. 무료 단일 클론 항체 센터 개설이랑 신속 대응팀. 국내에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글로벌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과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 지금 리제네논 3.16% 급등했고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이날 리제네논 주가가 급등한 것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가 항체 주입 센터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염증이다. 사람들은 폐에 염증이 생긴다. 이 때문에 항체를 환자에게 일찍 주입하면 바이러스를 중화시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1월 리제네논의 코로나19 항체 칵테일에 대해 긴급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치료 후 28일 이내에 질병 진행 위험이 높은 환자의 코로나19 입원을 줄였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료 단일 클론 항체 센터를 개설한 텍사스 응급관리부서의 대변인 테레사 파르마는 CNBC에서 보낸 이메일에 리제네논의 단일 클론 항체 주입을 받은 환자들의 입원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확실하게 뛰어난 부분이죠. 국내에선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델타 변이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는 등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유럽 의학청 지금 레키로나주 롤링 리뷰 단계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후보 치료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레키로나주는 지난 5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지금은 이제 정식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리제네논 항체 치료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센터도 만들고 신속 대응팀도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항체 치료제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그냥 기사로만 언급한 내용인데요. 또 한 분이 사망하셨죠.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 의료진 연락 안 됐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연락이 안 됐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인천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이번에는 충남 아산의 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남성이 의료진을 부르려 했지만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당시 무증상이었지만 이튿날부터 콧물 등 일부 증상을 보였고 나흘 뒤엔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오후 1시 반쯤 A씨는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강제 개방하고 들어온 거예요. 사망 시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씨에게 기저질환은 없었고 지난 9일 모더나 백신도 접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생활치료센터의 관리가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화 대신 입소자들이 하루 2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기록하게 했는데 기록을 안 해도 경고 문구만 뜰 뿐 의료진의 방문 등 확인 절차는 없었다는 겁니다. 또 가족과 마지막 연락을 나눈 17일 저녁부터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17시간 동안 방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앞서 구토 증세로 의료진을 부르려고 했지만 앱 사용이 어렵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의료진을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이라도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더군다나 모더나 백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제대로 치료는커녕 관리도 안 돼서 또 한 분이 사망하셨네요. 연매출 8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 가장 선두는 셀트리온입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2023년 특허가 만료됩니다. 셀트리온, 동아 해서 기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는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탄상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질환 치료에 쓰인다고 합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약 8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스텔라라는 2023년 9월 미국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유럽 특허 만료 시점은 2024년 7월이고요. 미국 암젠, 중국 바이오테라 솔루션스, 독일 포마이콘 등 여러 기업이 스텔라라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바이오시밀러 출시 경쟁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특허가 만료되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있는 부분이죠. 한국 기업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의 글로벌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 지난 5월 총 509명의 임상 환자를 모집해 2022년 하반기 종료를 목표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6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CTP43의 임상 1상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셀트리온은 임상 3상을 통해 CTP43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한편 스텔라라의 미국과 유럽 물질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상업화에 고삐를 잴 계획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CTP43이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스텔라라의 연간 투약 비용은 신규 환자를 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약 1,400에서 1,7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바이오시밀러 약가의 상한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최대 80%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업은 높은 약가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 등을 보존할 수 있고 환자도 바이오시밀러 투여 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연간 290만에서 35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은 CTP43의 상업화를 통해 글로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렘시마 등과 함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3의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쳐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8조 시장, 연매출 8조 시장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우리 셀트리온
CTP43이었죠. 국내 업체 중에서는 말 그대로 퍼스트 무브였습니다. 아무튼 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일단 미 증시 일단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죠. 일단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어제 급락을 했으니까 상승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